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새해 잘 보내셨나요? 이 사진은 유명한 뉴욕시리의 타임스퀘어이죠. 이번 새해를 위해 약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찍 7시, 8시간 새해 전에 가야 되는데 타임스퀘어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기저귀 차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땐 새해에 타임스퀘어에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노는 것도 고생으로 들리네요. 센터 랠리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답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뜨고 있는 데이터는 크리스마스쯤에 시작해서 한 2주간은 기간입니다. 요번에는 12월 22일에서 1월 3일까지는 계산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S&P 500은 0.9%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센터가 안 온 거죠. 이 데이터를 따르면 1999년에 시작해서 지난 5차례 센터 랠리가 없었을 때 1월 달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1955년부터 센터 랠리가 없었을 땐 60%가 1월 달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수익률 평균도 0.5%뿐이 안 되니까 센터 랠리가 안 왔을 때는 연도 시작도 별로 안 올라가네요. 1월 달이 올해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1월 달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데, 1928년부터 S&P 500이 1월 달에 상승했을 때 79.7% 그 해의 지수는 상승했지만 1월 달에 하락했을 때 46%만 그 해의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1년 평균 수익률도 1월에 상승했을 때 13.2%에서 1월에 하락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0.79%이니까 1월이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인 것 같네요. 거기에다가 더 짧은 기간, 1월 첫 5일이 연도 수익률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S&P 500이 1월 첫 5일에 상승했을 때 75% 그 해의 지수는 상승했지만 1월 첫 5일에 하락했을 때 50%만 그 해의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첫 5일만 봐도 상승했을 때 1년 평균 수익률이 11.2%인데 첫 5일에 하락하면 1년 평균 수익률이 1.1%로 떨어지니까 이 데이터만 보면 첫 5일의 중요성이 있는 게 맞다고 보이죠. 올해 1월 4일까지 S&P 500은 마이너스 1.68%를 기록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8일까지 마이너스를 유지하면 첫 5일에 S&P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겁니다. 대선 연도의 1월 수익률을 보면 다른 때보다 수익률이 낮고 센터 랠리도 안 왔고, 그리고 1월 첫 5일에 마이너스로 끝날 확률이 많은데, 그런데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 투자자들은 아직은 탐욕이 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뿐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번 최근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1월 4일 목요일에 나온 ADP 데이터는 예측보다 훨씬 높은 16만 4천 명이 채용됐다고 나왔고, 1월 5일 금요일에 나온 실업률을 보면 저번 달이랑 똑같이 3.7%로 나왔습니다. 경제가 강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낮은 실업률이 증거죠. 맞는 말은 실업률이 안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오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고용은 떨어졌는데 금년은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일하는 사람들 숫자는 떨어졌는데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수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어났다는 말이겠죠. X의 Zero Hedge의 데이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규직 근로자 수는 한 달에 150만 명 줄었고, 파트타임 근로자는 76만 2천 명으로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고, 다수의 일자리 보유자도 856만 5천 명으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떨어지고 있는데 파트타임 근로자는 늘어나고, 사람들이 여러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으면 경제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겠죠.
그래도 실업률은 낮게 나왔으니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예측은 떨어지고 있어서 3월 달에 내릴 거라는 예측이 일주일 전만 해도 73%였는데 지금은 57.6%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월 11일 목요일에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옵니다. 3% 이하로 나오면 연준이 금리 내릴 확률이 올라가고 그날 주식 오를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다음 주 공개보다 2월이나 3월 공개인데요. 지금 홍해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배송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배송비가 미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한데 미국에는 아시아에서 미국 동부 쪽으로 오는 배송비가 55% 인상됐고 서부 쪽으로 오는 배송비는 63% 이상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이 제일 심하죠. 홍해 사건 때문에 예를 들어 대만에서 오는 배송이 25.5일 걸리는 게 지금은 34일 걸리고 배송비는 12월 26일보다 150% 높고 12월 1일보다 221% 높다고 합니다. 홍해 일이 안 풀리고 배송비가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며칠 전에 미국 한 달 국채가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 것에 대해서 포스트를 했는데 코멘트 하신 분들은 오유로 보고 저도 다시 내려갔을 때 오유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르면은 나중에 그 데이터 빼는데 데이터 아직도 있네요. X에서 어느 사람이 캐나다 은행, 뱅크 오브 몬트리올에서 나온 조그만 거래가 된 거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왜 그렇게 싸게 팔았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파는 사람 오류였나? 제가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곧 크레딧 이벤트를 예측하고 있어서 그래서 의심성이 많아서 그런지 그 다음날 캐나다 중앙은행이 거의 5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은행에 집어넣었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월 4일에도 또 50억 넣었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캐나다는 한 번에 50억 분이 못 넣어가지고 어쩌면 끝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캐나다에 유동성 문제가 있을까요? 미국 한 달 국채가 확 많이 올라갔다가 그때 어느 사람이 캐나다 은행, 뱅크 오브 몬트리올에 있던 일이라 그러고 다음날 캐나다 중앙은행이 은행에 유동성을 집어넣으니까 요즘에 좀 은행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의심이 가네요. 만약에 왜 미국 한 달 국채가 갑자기 떴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